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 아래 머물렀는데요. 낮에는 30도를 웃돌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에 강한 볕에 의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주의 가시거리가 550m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k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8도, 포항과 영덕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8도,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더위가 갈수록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주 후반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서울 강남권을 갈 때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실 겁니다. 포항역에서 수서역으로 바로 가는 고속열차가 없기 때문인데요.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역에서 서울 수서역으로 가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해봤습니다. 코레일앱에서 출발 지점을 포항역, 도착 지점을 수서역으로 설정하자 직통열차는 없고 환승으로 조회 가능하다라는 알림창이 뜹니다. 포항역에서 이렇게 KTX를 타고 출발해서 이렇게 다른 역에서 내려서 SRT로 갈아타야 하는 겁니다. 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번거롭다, 이해가 안 된다,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번거로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굳이 거기에 내려가지고 10분, 15분을 기다려가지고 타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현재 포항으로 가는 동해선을 비롯해 경전선과 전라선은 수서행 고속열차가 없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SR이 출범한 뒤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SR은 오로지 고속철도 노선만 다니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일반 철도로 연결돼 있는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거죠. 효율성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배제하게 되면서 지난해 고속철도 통합과 KTX 노선 확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자 당시 정부는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대책은 올해 발표한 제4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지역에선 수서행 KTX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는 공공재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포항 시민들도 평등하고 안전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당장 이번 추석부터 수서행 KTX 운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KTX를 한 두 편성씩은 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부터 저희가 사실은 이 제안들을 계속 꾸준히 해왔고 질의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답변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서행 KTX 운행은 코레일과 SR의 협의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관련 민간 연구 결과 철도 분리 운영으로 매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최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해가 난 중부지방과는 달리 경북 동해안은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용수 종합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포항 지역 58개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3.2%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농업용 저수지인 남구의 오어지와 북구의 용연지는 저수율이 각각 15%와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주 지역은 저수지 76곳의 평균 저수율이 37.6%로 평년의 61.9%를 크게 밑돌고 있고 영덕과 울진은 4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최대 식수원인 영천댐과 이마댐의 가뭄 대응 단계는 7월 12일부터 주의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제1회 추경 예산 3,507억 원을 편성해 올해 총 예산이 8,869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은 2023년 도민체전 준비에 35억 원,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방파제 설치 12억 원, 수소 산업 관련 용역비 4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또 월변지구 미개발 국유지의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155억 원을 증액해 국가철도공단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추경 예산을 산불 피해와 코로나19 극복에 최대한 편성하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위한 사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로 인해 명절을 준비하는 마음도 가볍지만은 않을 텐데요. 이번 추석은 평년보다 이른 데다가 물가 폭등으로 인해 제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마트에는 추석 선물을 좀 더 값싸게 구입하기 위해 사전 예약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추석 제수 가격은 과일을 제외한 대부분 식품이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핵곡식의 출하가 충분하지 못하고 폭우 피해 영향으로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농산물만큼은 아니지만 유가 상승과 사료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성수품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수입 물량의 증가, 할인 쿠폰 발행 등이 가격 인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제수 과일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생육 기간 동안 태풍 피해가 없어 출하량이 증가해 추석 전까지 가격 약세가 예상됩니다. 추석 직전보다는 미리 사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석 성수품의 구입 적기는 수산물과 축산물의 경우 소비가 집중되는 추석 직전보다는 5, 6일 전,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 특히 과일은 추석 2, 3일 전에 구입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물 세트도 미리 구입하면 최대 40%까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형마트의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추석 기간과 비교해 70%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0% 정도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에 알뜰 구매를 위한 고객들의 현명한 선택이 사전 예약을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아직 3주 남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 동향을 살펴가며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소규모 사업체에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평균 가격 미만으로 영업하면 1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착한 가격업소를 200개까지 늘리고 농축 수협과 협의해 농수산물 직거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소방본부가 대형 화재 때 종합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하기 위해 화재 합동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화재 합동조사단은 공학 박사 6명과 가스 전기 전문가 2명, 화재 감식 전문가 2명, 손해사정사 2명, 소방공무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전문위원 12명은 2년의 임기 동안 소방본부 단위 화재 합동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 6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우선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또 이들이 회사에 다닐 때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구미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2명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불법 파견 기간 원청의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갑자기 생업을 잃은 부당 해고 기간 2020년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64억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는 3년 만에 사측은 해고자들이 청구한 금액 중 64억 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자들이 사측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고 일했고 사측 소속 기능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했는데도 임금을 차별해 그 차이만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해고자들이 받았을 임금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독립적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재판부가 역시 불법 파견이다. 그러한 점을 인정했고, 그리고 이제 불법 파견임을 전제로 그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사실상 거의 모두 다 인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판결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집행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고자들은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도 이게 이후에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한 건데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고용하고 임금 배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지난 7월 해고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민사소송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파견법 위반 형사소송은 다음 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30살 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월 초 술을 마시다가 기절해 응급실에 후송된 이후 깨어나 20대 여성 의사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긴 채 머리를 때리고 다른 의사 2명도 폭행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서 씨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은 응급실에서 의사 3명을 때린 죄질이 나쁘고 폭력과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대상은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해 현재 가동 중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간 물류비의 최대 50%까지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경북 동해는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 아래 머물렀는데요. 낮에는 30도를 웃돌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에 강한 볕에 의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주의 가시거리가 550m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k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8도, 포항과 영덕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8도,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더위가 갈수록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주 후반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